안녕하세요. 해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미국 현지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 버림받아 남성을 원망하며 한국을 방문해 남성을 보자 오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작은 도시 그랜뷰에서 살고 있는 32살 제시카입니다. 그랜뷰는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해서 그런지 고급 주택과 조용한 동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해마다 많은 가족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정착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랜뷰에서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랜뷰 공원은 산책로, 자전거 경로, 피크닉 장소 등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캠퍼스 공원이나 더블레이크 숲, 보호구역과 같은 자연보호구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산책을 즐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 교육시설로도 유명한데요. 우수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 역시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정착해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는 공연이나 전시회를 기획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양인 남성이 이곳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 6개월간 무대에 예술 공연을 계획하고 기획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저는 그분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공연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한국분이셨는데 이름은 이상민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 역시 해외 공연 기획을 많이 해보셨는지 제가 기획해보지 못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남성분과 함께 미팅을 마무리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상민 씨에게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있냐고 물어보았죠. 상민 씨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면서 저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랜뷰 밀즈 쇼핑센터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방문해 맥주와 함께 아메리칸 퓨전 요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상민 씨가 배가 고팠는지 정말 정신없이 잘 먹더라고요. 전 순간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저렇게 긴장이나 배려 없이 식사를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나?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차량이 없던 상민 씨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고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상민 씨를 만나 공연 연출 계획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며칠간 작업 끝에 콘셉트와 스케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상민 씨와 같이 일을 하며 상민 씨의 의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대 설계와 연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정열적인 눈빛과 매력적인 성격으로 상민 씨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 후 상민 씨와 저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예술에 대한 공감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상민 씨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듣고 그의 도움으로 공연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상민 씨는 그랜뷰에 방문한 지도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주변 관광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저에게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주변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주말에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알겠다고 말을 하고 모처럼 주변 공원을 산책과 관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상민 씨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하여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고 상민 씨와 저는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며 상민 씨에 대한 저의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공연 일정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상민 씨에게 진지하게 만나보자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민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저희 둘은 무대 기획과 연출을 서로 협력하여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무대 스토리는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무대는 성황리에 막이 내리고 현준 씨와 저는 한 달간 미국의 이곳저곳 관광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얼마 후 상민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고 저희 둘은 조만간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 후 1년간 상민 씨와 저는 한국과 시카고를 오가며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배려로 사랑을 키워나갔는데요.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 상민 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저는 몇 번의 연락과 문자를 남기면서 상민 씨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한 달 정도 흘렀을까? 상민 씨는 자신이 저와 만나는 것에 대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나같이 못난 남자는 잊어버리고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며 짧은 문자와 함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그 문자에 너무 화가 나 지금까지 상준 씨를 만나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후 며칠간 상민 씨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저는 상민 씨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다정하고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던 그런 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책임하게 이럴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에 저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상민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평상시 알고 있었던 상민 씨의 한국집 주소로 찾아가 직접 만나보기로 하였죠. 다음날 전 회사에 휴가를 내고는 그 길로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한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상민 씨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상민 씨를 만날 수는 없었죠. 급하게 한국으로 넘어오느라 숙소 예약도 하지 않은 저는 상민 씨 집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잠시 후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상민이 형, 여자친구분이 맞냐며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맞다고 말하며 상민 씨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학생은 자신은 상민 씨 사촌 동생인데 한 달 전에 상민 씨 부모님께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에서 부모님 두 분을 간병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상민 씨 혼자 장례를 치르고 있다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말에 눈물을 훔치며 학생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도착하였는데요. 잠시 후 장례식장에서 만난 상민 씨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부모님 간병하면서 이 엄청난 아픔을 본인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전 상민 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상민 씨 역시 저에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며 저희 둘은 소리 내어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고 상민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며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상민 씨가 없는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서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애원하려고 한국에 왔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 말에 상민 씨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민 씨는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일을 얘기해 주는데 얼마 전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와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면서 부모님 두 분 다 생명이 위급하시다고 하시며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의사에게 전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부모님 두 분 다 어느 정도 차도가 있으시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며 어머님은 사고 충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셔야 하고 아버님은 머리를 다치셔서 그런지 평범한 삶을 사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보호자분이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한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말하였죠. 그렇게 얼마 뒤 상민 씨는 본인의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에 대하여 아직 젊은 저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말할 수가 없어 헤어지자고 말하고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며 버티고 버텼다고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상민 씨를 안아주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냐며 상민 씨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아 아버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상민 씨 옆에서 아버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는 어머님을 면회하며 인사를 드리고 나와 상민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상민 씨는 저를 보고 시카고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혼자 한국에 두고 돌아갈 자신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전 회사와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는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어머님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저희 둘은 어머님 옆에서 서로 교대로 간병을 하며 어머님을 돌봐드렸죠. 어머님은 그런 저희 손을 잡으시고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굳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머님의 마음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시카고로 돌아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카고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상민 씨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을 어머님 간병을 하고 어머님은 많이 호전되어 집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완벽한 소통은 할 수 없었지만 서로 조금씩 노력하며 어머님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상민 씨와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한국에서 법적 부부가 되어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은 아직까지 이 못난 딸을 용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부모님도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오시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